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CS윈드고요.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댓글을 보니까 최근에 대응을 구주를 매도를 못했다, 뭐 그런 말씀들이 좀 많았었어요. 뭐 많았다기보다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을 때 댓글을 보니까 전부터 영상을 쭉 봤던 사람은 알겠지만 속도의 문제다, 추세를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늘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나보면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6만원 찍으러 갈까봐 살짝 걱정도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상승하면 매도하고 하락하면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니고 평균 단가를 계속 조절해서 나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팀장님께서 고수분께서 해당되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 이 비중이라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좀 스킬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은 돌파를 했구나,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돼요. 21선을 돌파를 했구나, 정배열로 돌입을 했구나, 아니면은 하단 추세가 조정을 좀 받고 있구나, 추세가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 추세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조정을 이 흐름들을 좀 지켜오면서,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물결도 이렇게 흐름이 있듯이 우리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죠. 바이오리듬 같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컨디션이 좋구나, 이제 좀 기분이 좋겠구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비중을 늘렸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면은 여기 지중간에 좀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계속 잡아간다.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1000만원, 제가 만약에 5천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간단하게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만원을 가지고 200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좀 반등이 나오고 돌파를 하면은 200만원 더 나와가지고 비중이 지금 마이너스 10%다, 평균 단가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5%로 대응을 잡는 거죠. 비중을 늘렸잖아요. 고물처럼 늘리듯이 늘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이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를 했다. 그리고 돌파를 하다가 조정을 받았다. 지지권을 이탈했다. 그러면 또 이 200만원을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비중이 늘려놓은 거를 다시 줄여드렸잖아요. 근데 100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200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왔다, 추세가 올라갔다 라고 하면 또 다시 200만원을 또 늘리는 거예요. 이거를 금액적으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조절을 하는 거다. 이게 사실 비중을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리스크를 관리를 해가지고 이 종목을 내가 끝까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거다라고 하면서 세세하게 세심하게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컨디션이라 생각을 해보면은 돌파를 하고 이탈을 하고 이런 흐름들은 명확하게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보여요. 저야 이제 이런 기간에서 이런 움직임 보이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바로 보기가 좀 힘들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게 우리가 기다리질 못할 뿐이지, 조급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못할 뿐이지, 이 움직임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이걸 느끼면서 이런 움직이면서 보여주면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계속 관리를 해주고 조절을 해주고 세심하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파동으로 올라간다. 강한 파동으로. 그럼 올라갈 때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래 지켜보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좀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봤겠죠.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들고 여기서 비중을 다시 태우고,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항상 떨어지지는 않고 항상 올라가기만 하진 않아요. 모든 주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죠. 떨어지는 종목들,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도 여기 올라갔다가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 적정 주가가 여기다 라고 하죠. 이 보합권으로 우행보를 하다가 딱 뚫어줬어요. 그러면 이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알죠. 지나가 보면 아는데, 돌파를 했거나 좀 이제 우리 이 구간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더라도 지나고 났으니까 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이런 추세, 지지, 저항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돌파를 하는지 보는 게 제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파를 하고 이 추세적으로 저항을 조정을 좀 받는지 어떻게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 돌파를 했다. 늦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돌파를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다. 조정을 받을 때 돌파를 할 때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이탈을 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구주를 매도를 못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지나간 부분들입니다. 지나갔어요. 이제 후회는 뒤로 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봐야죠. 근데 모든 종목들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다 합니다. 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한 번도 안 한 종목들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했었지. 그 다음에 주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가 흐름들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괜찮죠.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락하면 매수해서 주식수 늘리는 것을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한다. 사실 이때 하락 구간이다. 10만원 이런 식으로 제가 1000만원이 있는데 10만원 올라가고 뚫어준다. 그러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그게 스킬입니다. 근데 처음 하시면은 어려워요. 처음 하면 어려워요. 우리 유상증자, 무상증자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공부를 한다. 한번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다. 나중에는 이걸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들도 한 번, 두 번 계속 스킬을 자기가 이걸 연구를 해보면서 한 번씩, 두 번씩 해보면은 해보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고 비중을 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평단을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들을 내가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질문 있으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안 되시는 부분들 올려주세요. 그걸 알면 다 부자 됐겠다. 그렇죠. 뭐 알면은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이용을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은. 자, 평단 52,000원 약 100주 소액주주입니다. 평단이 낮으니 관망하는 게 답이겠죠. 52,000원. 그렇죠. 평단이 굉장히 낮으시면은 장기 평선 온다면야 추매가 가능하겠지만 어렵겠죠. 52,000원 100주. 그렇게 뭐 자금이 시드머니가 남아있는 현금 대응 여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거를 100주를 갖고 있는데 여유가 비중으로 따지면 500주를 더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갖고 있고 이거 평균 단가를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 일단 지금은 돌파를 하는지 이탈을 하는지 명확하게 결정이 된 게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신중에 귀해 가지고 확실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거의 2배 2.5배 가까이 좀 늘어났어요. 기존보다. 이제는 유통분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 정도는 나와준단 말이에요. 이게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거래가 활발하다. 그럼 변동성이 커진다.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하면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옛날에는 이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근데 이게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액면분할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종목이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아무도 안 사. 누가 사?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되죠. 늘린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사는 사람들은 있다. 장기적인 전망. 글로벌 1위 풍요타워 기업이잖아요. 이게 또 나중에 이슈가 또 나오면은 거래가 활발한 게 그때는 장점으로 작용이 된다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물량 부담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걸 소화를 시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장기 평선까지 온다면야 오든 안 오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어떻게 해서 내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지. 지켜오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전략을 즉각적으로 수정해서 나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굳이 지금 결정이 안 됐으니까, 떨어질지 올라갈지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니까 지켜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는 것들입니다.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때 우리 유상증자 했었구나. 다시 올라왔죠. 올라오면은 그때 한 건 아니지만 올라오죠. 시간이 지나면은 이때 했었구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건 그냥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매물 소화하는 거를 보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구주는 현금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인 거고, 앞으로의 이 기업의 방향성, 전망, 주가 방향,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을 좀 잘 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일단 지나가고 보면은 6개월 전에는 그랬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답답하죠. 가지고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구주를 정리를 하는 게 제가 비중을 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돌파를 하는 걸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비중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을 내가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단기적으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이제 특징적인 움직임, 여기 22선을 좀 돌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8만원까지는 좀 올라가 줄 건지, 8만원에서 돌파를 할 건지 저항을 받을 건지, 그런 걸 체크를 해나가면서 저도 계속 코멘트를 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무조건 떨어지기만 하는 종목은 없어요. 비중 관리를 해나간다면, 기초적으로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시간적인 문제고 속도적인 문제지 대응을 못 잡을 만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제가 1000만원 있으면은 10만원, 20만원 간을 계속 봐요. 간을 계속 보다가 특징적인 움직임 돌파를 딱 한다. 그럼 비중을 또 100만원 또 태우고 그렇게 좀 비중을 확대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조금이더라도, 수익률은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사실 수익금이 중요한 거죠. 조금 샀는데 올라가면은 팔면 되죠. 근데 떨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 움직임 좀 보면서, 풍력, 이 그린 에너지 같은 섹터들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또 옵니다. 섹터가. 이 섹터에 집중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수아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상단 부분 중간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하단 부분에 이제 3월 1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3전 2승 1패 이렇게 게시물이 있죠.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장전에는 우리 뉴욕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시장의 이슈가, 뉴욕의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적인 이슈들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참고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장 이제 시작을 하면은 9시 경남스틸 현재가 2,600원, 1차 목표가 2,680원, 손절가 2,450원, 9시 1분에 이즈미디어 현재가 18,700원, 1차 목표가 19,250원, 손절가 17,800원, 우리기술투자 현재가 5,500원, 1차 목표가 5,665원, 손절가 5,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최종목 추천드리고, 경남스틸이 빠르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차트를 통해서 호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즈미디어 24,4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경남스틸, 이즈미디어, 우리기술투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료 추천주,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들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초단타를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들, 이게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한 종목이 손절이 됐어요. 지금 이제 여기 경남스틸은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지미디어 17%, 그리고 한 종목은 손절가 터치를 하면서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뭐 수익률이 쭉 나옵니다. 우리 100% 수익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좀 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가능하면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또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죠. VIP 추천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재료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핫한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잡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종목 추천이 장이 열리는 매일매일 단기 종목들을 추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